이번 시간은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천간의 무토가 편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지신금이 편인이 됩니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한강이 넘치고 막 그러는 거 막 뉴스에서 보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던데, 그 사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왜 임수는 제방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로 이렇게 제방이 돼야 임수를 이제 쓸모있게 쓸 수 있다가 되거든요. 뉴스에서 보면은 임수가 그냥 막 넘쳐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제방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을 만나야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무토가 약하죠. 신금 위에 있기 때문에 편관은 편관이지만, 천간으로는 이렇게 임수를 극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 같지만, 이게 지지로는 이렇게 생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흘러갈 수 있게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데, 이게 제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임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거나 뭐 새로운 환경으로 좀 전환하고 싶어도 이 토가 부실하게 되면은 계속 그냥 하염없이 그냥 떠돌게 되는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무토가 편관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왜 이제 그 한라산 백록담이죠. 백록담에 그 무토의 산 꼭대기에 있는 임수가 그 장관이잖아요. 더 어떻게 보면은 멋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이 무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한강에서 범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뭐 일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힘들지만 나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일간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내 맘대로 흘러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사사건건 규제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사건건 막아서고 통제한다고. 일간인 임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답답한 거지. 근데 그만큼 이게 쓰임새가, 이 무토 입장에서 볼게. 무토 입장에서는 임수를 또 쓰임새 있게 또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의 신금으로 이건 또 장생이 돼요. 장생의 생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에 잘 따라주면은 그만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통제에 잘 따르면 대가도 그만큼 따른다. 여자분들 같으면은 좀 답답한 남자죠. 같은 남자라고 했는데 진짜 고구마 같은 어지간한 식상으로는 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시라면 쉽지 않은 상대죠. 쉽지 않은 남자다. 쉽지 않은 남자라는 게 그 남자 그 상대 자체가 뭐 나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되게 깐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천간으로 드러난 편관은 이걸 시댁으로 보기도 해요. 시댁 스트레스로 보기도 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시댁에서 스트레스 준다는 건 뭐예요? 뭔가 그래도 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러지는 않죠. 이번 달은 좀 시댁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좀 잘 따라주면은 또 그만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고, 나는 힘들지라도 주변의 평가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민년이다 보니까 의견운에는 내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건데,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걸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은 듯한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친구까지 와가지고 같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비견의 운에 뭐 내가 어깨빵이라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임수는 섞여버려요. 임수는 그냥 하나가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임수끼리는 정말 힘이 강해지는 거라서 이 무토가 어지간해서는 막아서기도 쉽진 않은데, 이게 무조건 편관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원하던 환경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인간관계로 보자면 지난 정미월에 쟁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애 관계로 보자면 사실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좋진 않겠죠. 아무튼 편관 편인 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됐는데,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좀 모두 허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한 달이 됩니다. 허용하겠다는 게 뭐예요? 좀 참는다. 내가 참고 좀 받아주겠다. 편인으로 식상을 제어를 하게 되니까 그래요. 참고 인내하면 그래도 보상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문제가 이번 달 무토로 편관으로 올라온 곳이라서, 지난달에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것이 까짓 거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 달 딱 돼서 느낌이 다른 거죠.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지. 이별을 하셨다면 후폭풍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버겁다는 느낌이 드시는 건데, 조직 내에서 발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부담되는 자리, 그냥 적당히 맡아도 별로 부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부담되는 자리. 천간에 개수 있으신 분들은 괜찮죠. 숙제를 오랜만에 한번 써먹는 거죠. 임수일간인데 천간에 개수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이 겁재가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뭐 자리로 따진다면 그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 겁재가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금은 버거울 수 있어도 인내하시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실 거다. 사실 유금 정인보다는 신금 편인이 훨씬 임수를 생을 잘 하거든요. 유금으로 이렇게 생하는 것보다 신금으로 생하는 게 더 생을 잘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보상이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연애라고 친다면 생각보다 남자가 잘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통해서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인데 모습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인데 내가 원했던 게 맞나?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세워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만큼 많아져 버렸다. 하나만 더 하면 완성인데 그 완성까지 가기에는 너무 지금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이 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카드가 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난 뒤의 모습이거든요. 이미 실천한 이후에 이미 실행을 했어요. 진짜로 했어. 그거 한다더니 진짜 했네? 진짜로 한 거야. 근데 또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목표를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내가 꽂혀가지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너무 거기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루고 나니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제 과거가 그리워진다.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다 그리워지다. 뭔가 후회가 밀려온다. 제가 아까 후폭풍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약간 후회가 좀 된다. 지난달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지난 과거의 모습이 그러니까 너무 속 좁게 굴었어.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던 면이 없잖아 있어서 속이 지금 시끌시끌 하거든요. 뭔가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흐리멍텅해져 버렸어. 지금 내 내면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진짜 칼든 기사처럼 진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지금 전혀 상황이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를 따라와 주지 못해. 거기다가 내 마음도 너무 뒤숭숭해요. 이 왼쪽의 강아지는 길들어진 나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늑대는 길들어지지 않는 나의 뭐 본성 같은 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다투는 것이기도 하고 갈 길이 먼데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과거에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일순간 흐리멍텅해져 버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다음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큰 목표,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맡게 되는 책임에 비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결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고, 내가 맡게 되는 책임이 큰 거에 비해서 내가 얻게 될 성과가, 사실은 이게 참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게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거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든 내 몫은 챙기시게 됩니다. 내 몫은 그래도 챙깁니다. 그래도 이게 뒷돈 챙기는 왕비의 모습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랑 몰래 약간 뒷주머니 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왕비의 모습을 보면 약간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원래 왕비라면은 정정당당하게 뭐 내 돈이니까 뭐 정정당당하게 꺼리낄 게 없어야 되는데 동전을 들고 있긴 한데 근심에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이 되니까 내 몫을 챙기긴 챙기는데 어째 조금 불안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내 몫을 챙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를 다 놔두고 떠나는 분위기라는 거죠.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거든요. 이게 아무리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뭔가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이라서, 근데 뭐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떠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또 장애가 되는 게 향수병이란 말이에요. 일단 뭐 내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그런 기술을 뭐 배워가지고 떠나시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보기에는 뭐 두 가지 일을 균형 있게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나무는 하나하나 다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게 자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세우면 되니까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놔두고 떠나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되게 복잡하다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상반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상반되는 마음. 그냥 훌쩍 가버리던지 아니면 남아가지고 악착같이 이렇게 하던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돼버리면, 한쪽으로 쏠리면 고민될 게 없는데 그게 너무 상반돼 있어요. 상반되는 마음들이 모두 동시에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말아버리던지, 근데 또 내 몫을 또 챙기는 모습이거든요. 또 이 와중에 그래서 이 찾아가는 과정이 이번 무신월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중요 과제 중에 이제 하나가 되실 텐데, 하나를 때려치자니 이거 참 이게 돈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둘 다 하자니 힘들고 포기하자니, 야 이거 진짜 이건 제가 저 같아도 이거는 참 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다른 카드를 통해서 이건 수호천사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반되는 마음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야 이거 하나를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어떻게 다 껴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욕심을 버리기에는 이게 참. 일단 수호천사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뭐냐면 뭔가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평간운이라서 뭐 위축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품행을 갖추고. 이 부분이 참 와닿네요.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품행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되 품행을 갖춘 다음에 무조건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리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반문해 봐라.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면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는 포기하되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뭔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경솔하게 행동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엉뚱한 행동 하실 가능성이 높아. 지금 계속 보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달려들었다가는 안 돼요.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곧 다가올 일이 되는데 너무 이제 섣불리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 같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참 주변 사람들이 내 뜻을 안 따라줘서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답은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의견도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애정운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 관계는 남자분이 마음이 오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분이 여자를 바라볼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보면 굉장히 여자를 잘 다루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걸릴지 몰라. 근데 이게 또 반전이 일어나네요. 반전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카드하고 이 카드랑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왼쪽에 나오는 남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 없이 정말 그 육체적인 것만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속궁한 반 좋은 뭐 그런 커플이었다면, 지금 무신월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무신월의 그 평가는 나를 장생해주는 남자다 보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죠. 뭐 새로 만나게 되실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이미 뭐 헤어지신 분이라면 새로 만나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남자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의 남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별을 하신다면 지금 뭔가 약간 미심쩍게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심판 카드인데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물론 뭐 싱글이라면 상관없지만,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애인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나 뭔가 약간 걸리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는 뭔가에 열정 있게 빠져서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고요. 좋네요. 감정상으로도 그렇게 마음의 뭐 평안을 유지하시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뭔가를 이제 결정해야 될 일, 뭔가를 알아내고 뭔가를 계산해서 알아내다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경고, 조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돼서 조심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 정도 됐을 때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돼서 조심조심하게 된다. 자, 어쨌든 이런 카드가 나왔으니까 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임술일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은 개수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